반갑습니다. 작은 다육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 공부방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을이 살살 되니까 원종 개발, 개울 원종 개발들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달 되면 꽃몽우리들이 많이 맺은 개울 원종이랑 가재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건데요. 지금 이제 9월 이후에 계속 이렇게 원종을 찾는 분들이 꽤 많이 연락이 와서 지금 제가 어제 농장에 가서 조금 이제 큰 사이즈들부터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겨울 원종이죠. 그 겹으로 피는 겁니다. 꽃이 겨울 거는 거의 다 이제 겹으로 피고 봄 거는 혹겹으로 피니까 그걸 아직도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봄에 피는 거는 혹겹 한 겹으로 피는 거고 겨울에 피는 게 겹으로 핍니다. 겹으로 꽃이.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꽃이 좀 크고 봄에 거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 되니까 이 개발들을 많이 찾아요. 꽃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좀 이제 구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사이즈별로 좀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 옛날 개발, 지금 요거는 15,000원짜리인데 지금 꽃을 보기 위해서 농장에서 순을 조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이에요. 15,000원. 핑크색입니다. 꽃은.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줄로 이렇게 쭉 있는 것들이 노란색 가재발이에요. 노란색 가재발. 계속해서 노란색 가재발은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장에서 이걸 잘 안 줄라 그래요. 그래서 좀 부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2,000원. 자, 그 다음에 교배종, 가재발이랑 원종을 교배시켜서 나온 종인데 아주 상당히 오래 묵어갖고 목대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꽃이 진한 빨간색이에요. 속장까지 아주 빨갛고 목대도 상당히 굵고 아주 튼튼해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빨간색이라고 하면 거의 다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입장이 끝만 두 군데 뾰족하고 밑에는 또 원종처럼 둥글어요.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만원짜리 개울 원종, 옛날 개발이죠. 옛날 개발. 자, 요렇게 보시면 목대도 상당히 좋고 또 밥이 풍성한 아이들도 있고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이 보시면 목대들이 상당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목대들이 굵은데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들은 중간중간에 새순들이 많이 나온 상태고, 그 새순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깔끔하니 목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인데 하나는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나머지는 정리를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개울 원종 옛날 개발 4만원짜리예요. 4만원짜리. 목대도 상당히 사람 손가락 굵기만큼 아주 크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 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요게 작년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찐핑 꽃분홍. 속장은 하얗고 겉은 진한 핑크색으로 피는 거. 이게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큰 이제 밥수도 많고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안 준다는 거 제가 모주한다고 안 준다는 거 제가 부탁을 해서 몇 개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보면 목대가 장난 아니에요. 보통 성인 손가락 굵기 정도 됩니다. 아주 목대도 좋고 튼실하고, 그리고 일반 이거 가재벌보다 입장이 크고 뾰족뾰족해요. 근데 흰색입니다. 흰색. 요게 방금 앞에서 본 여기 15,000원짜리 요거랑 같은 건데, 요거는 순따기를 안 한 거예요. 막 머리가 막 미친 머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요거를 한 2마디 3마디를 싹 정리를 하면 앞에 본 것처럼 깔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 숱이 많다 보니까 무게를 못 느끼서 이렇게 막 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똑같은 옛날 개발 개울 원종인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입장이 넓어요. 방금 보신 아이들은 잎이 좀 좁고 긴 형태고, 요 아이들은 잎이 넓어요.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입장 차이가 확연히 나죠. 왼쪽 거는 잎이 가늘고 길고 오른쪽 것은 좀 넓어요. 근데 꽃은 거의 비슷한 핑크예요. 핑크. 뭐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농장에서 키우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입장 자체가 넓은 거, 확실히 입장 사이즈가 좀 틀려요. 하나는 입장이 좁고 긴 거, 이게 옛날 토종이라고 그러고, 입장이 이렇게 넓은 거는 조금 이제 교배를 시켜 갖고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꽃이 모양이나 색상은 거의 다 똑같아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요거는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사이즈가 조금 커요. 화분도 크고 입장 길이도 좀 길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개발. 금개발이 꽃이 상당히 예쁘죠. 문제는 이 금개발을 원래는 8월 달에서 9월 초에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9월 달부로 우리나라 관세법이 바뀌면서 이게 수입하는데 조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식물을 수입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있죠. 문제는 보내는 쪽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틀리게 외국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농사 지어 갖고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하시는 쪽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없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우리나라는 뭐 가서 신청만 하면 바로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일단은 수입을 못하고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금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른쪽에 한 4개 보시면 입장이 좀 틀려요. 왼쪽 거랑. 이 오른쪽 게 요 앞부분에 수입 들어올 때 잠깐 들어온 것 중에 일부가 이렇게 입장이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분류를 해서 지금 번식을 하고, 요거는 순따기에서 이제 새순 올라와서 자리 잡은 거고, 다른 것도 좀 요거부터 큰 사이즈들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금개발이 지금 남아 있는 게 10,000원, 20,000원짜리 밖에는 없어요. 그거를 참고를 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수입 들어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9월 말이나 10월 달 정도면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조금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지금 목길이네 접붙이려고 지금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란 군자란 저번에 앞번에 한번 영상 올렸는데, 작은 사이즈는 7만원, 큰 사이즈는 20만원인데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나갔어요.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큰 사이즈들은 내년에 꽃이 필 거고 작은 사이즈들은 한 2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기린. 가을 되니까 목기린에 접붙인다고 찾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택배를 받아갖고 지금 밖에서 적응을 시키고 있어요. 요거는 한 3개월 전에 받은 거라서 입장이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고 새순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이번에 받은 게 지금 뒤에 따로 적응시킨다고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긴털 원숭이 꼬리 선인장이에요. 꽃이 상당히 예쁘게 핍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호야, 이게 지금 대품입니다. 이게 지금 길이가 한 80cm, 7-80cm 되는 게 한 서너 바퀴 감았어요. 자, 그 다음에 노란 공작 선인장. 노란 공작 선인장도 작은 사이즈는 다 나가고 이렇게 큰 사이즈들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미니벨 공작 선인장이에요. 요것도 지금 꽃은 그 독일 항우랑 비슷하게 꽃이 핍니다. 색깔이나 모양이. 자, 요것도 큰 사이즈들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4만원에서 8만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월아미는 흰 꽃이고 야화, 밤에 피는 거예요. 자, 꽃이 밤에 피니까 하얀색이고, 요거는 이제 2만원대부터 골고루 있고, 자, 살몬은 지금 이렇게 촉수가 보면 한 5개, 6개 긴 촉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사이즈대로 지금 짜잔한 사이즈들은 지금 대부분 빠졌고, 요 큰 사이즈들만 남아 있으니까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히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호야나 또 뭐 이런 다른 선인장 계열 다 지금 조금씩 보충을 하는 상태니까 주문을 해주시고, 독일 항우도 지금 작은 사이즈만 빼고는 지금 중간부터 좀 큰 사이즈들까지는 골고루 아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번에 목 기린 선인장 삽목해가지고 중간 보고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확인했을 때는 물꽂이가 가장 성장 속도도 좋고 뿌리 내림도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6주, 총 한 6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앞번에 보여드린 거하고 지금 변화가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골고루 이제 짚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종류가 보면 그냥 잘랐어. 아무 조치 없이 약도 안 바르고 그냥 잘란 상태에서 그대로 꽂은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야. 보시면 끝부분이 살짝 새순이 나오려고 이제 눈을 뜨려고 폼만 살짝 잡고 있는 상태. 즉 이제 한 6주 만에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돼 갖고 성장에 들어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 게 뭐냐면 물꽂이 했던 거죠. 뿌리도 가장 많이 내렸고 새순도 그때 요 위에 보면 위에 마디가 새순이 올라온 거예요. 물꽂이 한 상태에서 새순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걸 흙에다가 심으니까 지금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보면 즉 쉽게 말을 하면 물에서 순수하게 물로서 영양분을 공급받다가 뿌리도 많이 내리고 성장도 잘 하고 있다가 흙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 흙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요게 물꽂이가 뿌리 내리면 좋은데 확률적으로 다시 옮겨 심었을 때 물러지는 현상이 한 30% 정도 나와요. 20-30% 정도. 그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고 심으실 때 특히 뿌리 상처 안 나게 조심조심 심으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적응을 시켜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결국은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게 확실히 구분이 되겠지만 알로에 액을 묻힌 거하고 알로에 몸통에 구멍을 뚫어서 한 거, 그 차인데 요 지금 알로에 액을 묻힌 게 그 물꽂이 외에서는 뿌리 내림이 가장 좋았어요. 앞에서 보여드릴 때는. 그런데 지금은 막상 보세요. 지금 알로에 액에 묻혔던 게 뿌리가 제일 크고 제일 상태가 좋았는데 지금은 알로에 몸통에 꽂아둔 게 완전히 차이가 나요. 입장도 지금 똑같이 있는 것 중에 4개 중에 입장도 제일 반질반질하고 위에 한 2마디 이상의 새순이 올라왔어요. 성장 속도도 훨씬 더 빨라졌어요. 커졌고 제가 그때 중간에 보고할 때 요 알로에 액을 묻힌 거하고 물꽂이 요런 것보다는 알로에 몸통을 이렇게 해놓은 게 후발성, 가면 갈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탄력을 받아서 더 잘 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차이가 나죠. 오른쪽 3개는 지금 뭐 크게 윤기도 없고 뭐 상태가 나쁘지는 않지만 서서히 적응을 해가는 상태고, 지금 몸통에 꽂아가지고 한 거는 지금 보시면 입장이 반질반질해갖고 강이 나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새쪽도 이렇게 보면 위에 2마디 정도가 새쪽이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만큼 성장력이 좋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애기들 막 잘 먹고 이런 하는 애들 보면 막 살이 포동포동 찌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 다 크면 키로 간다고. 즉 애기 때 잘 먹고 건강한 애들이 크면 키도 크고 훨씬 더 잘 큰다는 거죠. 영양 공급을 그만큼 받기 때문에. 이 알로에 몸통도 마찬가지야. 몸통 속에 구멍을 뚫어가 꽂아가지고 해놓으면 처음에는 이 알로에 액 묻힌 거나 이런 물꽂이보다는 수분 공급을 이렇게 하는데 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안 되죠. 왜? 그 몸통 속에서 뿌리가 나와갖고 뻗어 나가야 되니까. 대신에
영양 공급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알로에 액 자체의 수분이나 영양분을 계속 그대로 빨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뿌리가 나와서 자리 잡는 동안에 계속 영양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몸에 축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서 활착이 제대로 되면 성장하는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탄력을 받아서. 확연히 차이가 나요. 지금 요 네 개를 나란히 보면 오른쪽 세 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윤기도 별로 없고 성장하는 게 더뎌 보여요. 그런데 왼쪽에 알로에 몸통에 꽂아둔 거는 막 입장이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새촉도 보면 올라와가지고 지금 파릇파릇하게 새순이 올라왔죠. 다른 거에 비하면 완전히 성장하는 속도가 틀리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꽂아서 몸통에 꽂아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크는 아이는 뿌리가 활착이 되면 그 몸속에 영양분을 가지고 있던 게 성장하는데 그만큼 크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꽂이는 처음에는 뿌리 내림이 좋지만 가면 갈수록 성장이 빨라져요. 그런데 이게 흙에 옮겨 심으면 또 처음부터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병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감안을 해서 물꽂이를 해주시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꽂는 것보다는 액을 묻히거나 아니면 알로에 몸통에 이렇게 꽂아 두시면 성장하는 게 확실히 차이는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삽목을 하실 때 한번 써보세요. 알로에 뭐 굳이 일일이 알로에를 사가지고 하실 수는 없지만 집에 알로에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서 시도를 해보시면 성장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더디게 시작은 하지만 자리가 되고 활착이 되면 확실히 뿌리 내림이 빨라요. 성장 속도도 좋고 그러니까 그만큼 잘 크겠죠. 건강하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 목길인 삽목에서 뿌리 내리는 거는 요걸로 이제 마감을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한번 뭐 접을 붙인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삽목을 했어. 어차피 우리가 접을 붙이기 위해서는 일부를 잘라내야 되니까 잘라낸 부분을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거를 이제 삽목을 해서 이렇게 물꽂이 그냥 일반 흙 알로에 몸통 이렇게 4개를 해가지고 이제 중간 보고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를 잘 해서 한 번씩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굳이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흙에 꽂아놔도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알로에가 있는 분은 알로에 꽂고 아니면 물꽂이 해서 또 하셔도 되고 그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 하시되 한번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